네비 회장은 입국할 때부터 다른 선수단과 표정부터가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스태프와 선수들은 물밀듯이 밀려드는 엄청난 인파와 고막이 찢어질 정도의 환호성에 정신을 못 차렸는데, 토트넘의 선수들도 자국 내에서는 슈퍼스타이자 축구 영웅일 테고 이러한 환영 인파 또한 나름 익숙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에 올라타는 내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주전급 선수들조차 이런 반응인데, 이번 프리시즌에 함께 동행한 뉴스 선수들의 반응은 더욱 재미있었는데요. 그들은 당황을 넘어 거의 공황장애가 올 정도의 현기증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구단 내에서는 기대받는 유망주만 아무래도 이렇게 많은 팬들의 열기를 직접 접해본 적은 없었겠죠. 그러나 이 와중에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팬들의 모습을 싹 훑어보는 사나이가 있었는데요. 네비 회장은 마치 이번 방문에서 제대로 한몫 챙겨가겠다는 결심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즌 시작 전까지만 해도 토트넘의 구단 내부 상황은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번 시즌 전반기까지 해도 호성적을 기록하며 최소 챔스 진출, 더 나아가 우승 경쟁까지 하리라고 상상했었는데, 후반기에 급속도로 추락하여 결국 유로파 리그로 떨어지고 말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지난 겨울 이적 시장에서 스쿼드에 투자를 아낀 네비 회장의 잘못이었죠. 이제 토트넘이 더 이상 챔스 중계권료를 가져올 수 없게 되자 재정 상황마저 휘청이게 생겼죠. 토트넘은 아직도 신구장 건설로 인한 빚을 매년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챔스 진출을 염두에 두고 지금까지 이적 시장에서 돈을 써왔습니다. 순식간에 가장 거대한 수익원을 잃어버린 네비 회장은 어떻게든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 안간힘을 썼는데요.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것이 바로 지난 호주와의 프리시즌이었습니다. 리그 마지막 라운드가 종료된 지 불과 3일도 안 되는 새, 그들은 호주까지 원정 경기를 다녀온 것인데요. 이는 현지 전문가들로부터 네비 회장은 선수들을 희생시켜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호주 주최 측에서 꽤나 짭짤한 계약금을 안겨주기는 했으나 대략 300만 파운드에서 500만 파운드 사이의 돈이었습니다. 아직도 토트넘의 재정을 메꾸기에는 충분치 않았는데요. 그러자 네비 회장은 이번에 일본과 서울에서 연속으로 이어지는 아시아 투어를 준비했죠. 아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대륙입니다. 일본은 토트넘에게 단 한 경기만 치르고도 무려 1000만 파운드의 계약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의 손흥민 인기가 엄청나 토트넘은 이보다 더 몇 배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도쿄 경기장에 무려 5만 4천 명에 가까운 관중들이 결집했고, 경기 내내 목청이 터져라 토트넘과 손흥민의 응원가를 따라 부르는 등 그 팬심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일본 주최 측도 손흥민의 현지 인기에 감탄했는지 내년에 한 번 더 일본을 방문한다면 이번 계약금의 2배 가격인 2천만 파운드를 지급하겠다고 구두 계약을 맺기도 하였죠. 그러나 일본에서의 수익도 이번 한국 투어에 비하면 세 발의 피일 것입니다. 일본 입국 당시 손흥민을 보기 위해 하네다 공항에 몰려든 일본 팬들의 열기도 엄청났지만, 아무래도 한국은 손흥민 선수의 홈그라운드이고 그 2배는 되는 팬들로 세통을 이루었습니다. 네비 회장은 난생 처음 보는 열광적인 팬들의 반응을 보며 마치 돈 냄새를 맡고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이번 아시아 투어로 챔피언스 리그 진출 실패로 인해 입은 손실을 메우겠다는 결의를 다짐한 것 같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했을 시 UEFA 상금으로 1천만 유로가량을 지급합니다. 또 조별 리그에서 승리할 때마다 100만 유로를 추가로 지급하죠. 여기에 B클럽일수록 TV 중계권료를 더 많이 받고 상위 토너먼트로 올라갈수록 쌓이는 상금은 더 많아집니다. 18에서 19 시즌 토트넘이 챔스 결승까지 올랐을 때 무려 챔스로만 1억 파운드 가까운 수입을 올렸는데요. 토트넘이 그때처럼 챔스 결승에 다시 진출할 수 있을 날이 언제 다시 찾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일단 저번 시즌 진출만 성공했다면 설령 조별 리그에서 광속 탈락을 해도 5천만 파운드에 가까운 수익은 올렸을 테죠. 하지만 토트넘은 이미 일본 투어만으로 1000만 파운드에서 2천만 파운드 사이의 손실을 메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국 투어는 일본과 달리 두 경기를 치르고 상대도 리그 올스타 팀과 바이엘은 뮌헨인이 더욱 흥행 보증 수표가 될 수 있죠. 아마 쿠팡 측에서 지급하는 계약금도 일본의 몇 배는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미 토트넘은 2년 전 한국에 한 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의 토트넘은 케인이 빠져서 손흥민 말고는 딱히 내세울 선수가 없는 현황입니다. 토트넘도 그 당시 인기에 비하면 이번 내한의 관심도는 약간 사그라들 것을 예상했는데요. 그러나 오히려 놀랍게도 케인이 있을 때보다 더 많은 한국 팬들이 공항을 찾았죠. 그 당시 토트넘은 케인과 손흥민의 팀이라는 인식이 팬들에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 외의 선수들은 주목받지 못했고 거기에 케인도 딱히 팬 서비스를 잘해주는 선수는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 팬들은 사실상 손흥민 선수의 얼굴만 보려고 경기장을 찾았다고 할 수 있죠. 지금도 토트넘은 손흥민 원맨 팀이란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점점 기대되는 유망주들이 토트넘에 입단하자마자 베리 같은 선수들은 바르셀로나와 맨시티, 리버풀까지 접근했던 유럽 최고의 유망주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전으로서 뛸 수 있는 클럽을 원했고 결국 토트넘을 선택했는데요. 게다가 그들은 인터뷰를 통해 유럽 최고의 공격수 손흥민의 튜터링을 받고 싶었다고 얘기하기도 했었죠. 그레이와 베리는 재능도 출중하지만 외모 또한 뛰어나 영국의 기자는 데이비드 베컴 같은 스타성을 갖추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베리를 외모만을 보고 토트넘 팬이 되는 여성 팬까지 생겼을 정도인데요. 안 그래도 토트넘은 최근 반더, 카리오 같은 잘생긴 선수들이 많죠. 국내 팬들에게는 미남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국내에서 여성 팬들의 비율이 가장 많은 팀인데요.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인기도 높고 여기에 베리, 반더 같은 선수들까지 존재하니 손흥민을 응원하면서 자연스럽게 토트넘의 팬으로 자리 잡게 되기 마련이었죠. 입국 영상에서 손흥민 선수의 인기는 여전히 대단했지만 베리를 응원하기 위해 홈과 피켓을 들고 온 팬들의 모습도 자주 보였습니다. 오히려 케인이 있을 때보다 지금의 토트넘이 상업적인 가치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이번 아시아 투어로 인해 토트넘은 6천만 파운드 이상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거의 챔스 진출 시 가져오는 수익과 맞먹는 금액이죠. 한 클럽이 프리시즌에서 이 정도의 수입을 올린 건 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손흥민의 존재로 인해 토트넘은 시즌 시작도 전부터 1천억에 가까운 돈을 가지고 런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손흥민 효과는 외신들도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일본에서 손흥민의 인기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였죠. 돈에 환장한 네비 회장은 이번 대회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국 팬들 입장에서 보면 네비 회장의 이런 모습은 고깝게 보일 수밖에 없죠. 손흥민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토트넘에 가져다 주었는데 아직까지 손흥민을 박봉으로 부려먹으며 토트넘이란 감옥에 가두어두고 있으니까요. 네비 회장은 몇 년 전 손흥민 그리고 케인과 재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몇 년 안에 트로피를 들게 해주겠다며 호언장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케인과 손흥민은 네비 회장과 보드진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재계약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이후로 그들의 약속이 지켜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배신감을 느낀 케인은 결국 트로피를 들기 위해 뮌헨으로 떠났죠. 하지만 거기서도 무관 저주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는지 저번 시즌 뮌헨은 수십 년 만에 무관을 기록하며 다시 한번 케인의 무관 커리어가 이어지게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뮌헨은 분데스리가 최고의 강팀이고 어쨌거나 앞으로 몇 년 안에 우승 트로피를 결국은 들어 올리게 될 것이라고 많은 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결국 손흥민 혼자 무관 선수로 남게 되는 것이죠.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번 여름부터 다음 여름까지 손흥민 선수는 참으로 걱정, 근심이 쌓일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물론 당장 트로피를 들기 위해서는 이적을 해야 하는 것이 맞으나 현재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의 생활에 크게 만족하고 있고 무엇보다 주장으로서 동료들이 잘 따르고 있죠.
오히려 케인이 있을 적보다 토트넘 훈련장은 더할 나위 없이 밝은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토트넘의 반더 사르같이 슬슬 재능이 만개하기 시작한 선수들이 있는데 여기에 금악 베리 발렌티노까지 가세하면서 다음 시즌 리그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 비하면 유로파 리그는 토트넘이 훨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대회입니다. 여름이 지나면서 손흥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겠으나 현재 손흥민 선수는 다음 시즌 지난 해에 뒤지지 않는 활약을 위해 열심히 몸을 만들고 있습니다. 캡틴 손이 대단한 줄은 알았지만 솔직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한국인들에게 손흥민이 어떤 존재인지 공항에 들어선 후 1초 만에 알았다. 처음 보는 광경이다. 일본인들과는 아예 차원이 다르다. 믿을 수가 없다. 손흥민이 드디어 토트넘 선수단을 이끌고 인천공항의 게이트를 통과하는 장면은 전 세계 스포츠 전문 매체들이 앞다투어 보도하면서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챔피언스리그 승전이 펼쳐지는 도시에 양팀이 공항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이런 광경은 벌어지지 않는다며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과거 해리케인이 한국에 왔을 때 손흥민에게 놀랐던 것처럼 이번 토트넘 선수단 역시 해리케인처럼 놀랐을 것이라고 말해 많은 팬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토트넘 선수단이 한국에 도착한 그날의 이모저모를 풋볼 매거진이 자세히 알아보았다. 비셀 고베의 공격수 무토 요시노리는 경기 후 자신의 개인 SNS에 손흥민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하며 손흥민이 자신을 잊지 않아 정말 고마웠다고 말했다. 그는 손흥민이 실력으로도 대단한 선수이지만 사람으로서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항상 존경해왔다고 했다. 다시 만나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했다. 무토는 2018년 여름 독일 분데스리가 마인츠에서 뉴캐슬로 이적했지만 뉴캐슬에서는 주로 교체로 나오면서 존재감이 없었다. 그때 손흥민과 약간의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무토는 경기 후 자신의 어린 아들과 함께 손흥민을 만났고 손흥민의 시그니처 세리머니를 어린 아들이 손흥민에게 보여주자 손흥민은 삼촌 표정을 지으며 감탄해 주변 일본인 스태프들을 매우 흐뭇하게 했다는 후문이다. 손흥민은 무토와 기념 촬영을 마친 후 무토와 과거에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다시 만나게 돼 기뻤다며 추억이 살아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무토는 뉴캐슬에서 거의 존재감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말을 손흥민은 일본인들과 무토의 입장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저렇게 말한 것이라고 하며 한국인은 이런 상황에서 절대 무례한 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며 손흥민의 행동을 자랑스러워했다. 이런 손흥민의 인성을 토트넘 선수단도 아는 듯 비셀 고베와의 경기 후 토트넘 선수단은 손흥민이 일본 팬들에게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장난스럽게 성이 난 모습을 보이며 손흥민에게 박수를 치며 왕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 팬들의 직캠 영상으로 공개되자 토트넘 선수단은 손흥민이 아시아에서 얼마나 큰 영웅인지 알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많은 축구 팬들은 손흥민과 함께 한국에 입국하면 일본인들이 손흥민에게 보여준 환영 인사가 얼마나 하찮은 수준인지 토트넘 선수단은 난생 처음 보는 경기를 보고 놀랄 것이라고 말했다. 토트넘은 비셀 고베 경기 다음 날 오후 2시 비행기로 한국에 입국했는데 전 세계 다수의 해외 매체들이 토트넘의 입국 상황을 보도해 손흥민이 어떤 존재인지 증명하고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프리미어 리그 주간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 프리미어 리그는 매우 이례적으로 캡틴 손이 토트넘을 이끌고 자신의 고향인 한국에 입국했다고 보도하며 손흥민을 연호하는 한국인들의 환영 인파가 토트넘 선수단을 놀라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게이트가 열리고 다니엘 레비와 포스테코글루가 입장한 후 손흥민은 자신의 절친인 벤 데이비스와 비수마와 함께 태극기를 들고 입장했는데 영국 매체 BBC는 이 장면을 두고 손흥민은 자신의 고향이 한국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고 전했다. 손흥민이 벤 데이비스와 비수마와 함께 자신이 태어난 나라 한국의 국기를 들고 입장하는 모습에서 한국인들은 엄청난 자부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팬들은 그냥 들어와도 되는데 손흥민이 일부러 태극기를 준비해 동료들과 함께 입장하는 장면이 정말 가슴이 뭉클했다고 말하며 정규가 다 말아먹은
한국 축구를 손흥민이 혼자 지켜내고 있다고 말했다. 손흥민은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을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눈에 보인다고 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라는 것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잘해야 전 세계가 한국 선수들에 대한 편견이 없어질 것이라는 그의 말은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손흥민은 과거 나는 팬들이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는 것을 단 한 번도 당연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내가 가슴에 태극 마크를 다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나는 내 가슴에 처음으로 대표팀 태극 마크를 달았을 때의 영광스러움, 가슴 벅찬 순간을 잊을 수 없다. 나의 조국이 필요해서 부른다면 언제든지 나의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 팬들께서 부상을 걱정하시는데 하나도 아프지 않다. 뛰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과거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하면서 안아 골절 수술을 받은 뒤 부기가 채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를 뛰는 것을 팬들이 염려하던 시점에 나왔습니다. 퉁퉁 부은 얼굴로 뛰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해 그 당시 많은 축구 팬들을 감동시켰던 유명한 인터뷰입니다. 수많은 국내 축구 팬들은 손흥민의 이런 인터뷰를 기억하고 있었기에 토트넘 선수단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손흥민의 동료들은 우리의 손님이다. 우리가 잘 대접해야 한다는 말을 개인 SNS에 올리며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토트넘 선수단이 공항에 들어오자 2층까지 빼곡하게 자리를 채운 한국 축구 팬들의 환영 인파가 전 세계 축구 매체들을 통해 생중계되면서 이 장면이 해외 다수의 매체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해외 매체들은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 벌어지는 도시에서도 세계적인 슈퍼스타의 입국에 저런 환영 인파가 몰리지는 않는다며 이것은 순전히 손흥민 하나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시즌 새로 영입된 루카스 베리바이는 공항에 들어오면서 2층까지 가득 찬 한국 팬들의 규모에 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손흥민의 애착 인형으로 국내 팬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르 역시 손흥민이 태극기를 들고 사진 촬영에 임하자 그 뒤에서 주변을 둘러보며 생전 처음 보는 엄청난 환영 인파에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과거 토트넘이 손흥민이 득점왕을 한 시즌 다음에 콘테와 함께 한국에 방문했을 때 해리 케인이 보여준 반응과 아주 비슷하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해리 케인은 손흥민이 득점왕을 차지하고 엄청난 선수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영국에서 자신의 위치와 팬층 때문에 손흥민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분위기는 토트넘 선수단 전체에 흐르고 있었는데 해리 케인은 한국에 방문한 이후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을 연호하는 환영 인파가 이 정도일 줄은 생각도 못해 놀란 표정이었으며 단 한 번도 손흥민에게 PK를 양보하지 않았는데 팀 K 리그와의 경기에서 얻은 PK를 고국의 팬들 앞에서 찰 수 있도록 손흥민에게 양보하는 미덕까지 보여 그 당시 케인이 철이 들었다는 팬들의 반응을 이끌어낼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축구 전문가들은 그 당시 콘테뿐 아니라 레비 회장 그리고 토트넘 선수들은 손흥민의 엄청난 인기에 놀라면서 손흥민이 가진 엄청난 영향력에 충격을 받았고 손흥민의 권위에 경의를 표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매우 신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들어오는 토트넘 선수단 중 벤 데이비스 정도만 두 번째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고 나머지 선수들은 처음 한국에 들어오는 선수들인데 해리 케인이 받은 문화적 충격을 똑같이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일본에게는 가위바위보도 지지 말라는 말이 있다고 하면서 일본의 환대가 고맙긴 하지만 손흥민의 나라 한국에 온 토트넘 선수들은 한국인들이 손님들을 어떻게 대접하는지 한국인 특유의 문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많은 팬들의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